당연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국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제 훈풍이 불어오는지 뭐 원내 사령탑들도 여야정 협의체 뭐 설치 공감대 이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정쟁 이번 달엔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임시 휴전도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발언들 좀 듣고 오시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죠. 역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예. 빨리 수용하라. 이번 제3회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발의했으니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카운터파트죠. 예, 사기 탄핵 공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낸 탄핵 법안의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로 계속 이제 얘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사기 탄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떤 명칭을 위원회까지 지금 띄웠다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좀 사실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상병 특검법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땐 시간 끌기용 위원회다, TF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뭐 몇 번이나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그거 하면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슬슬 지금 꼬리를 내리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방식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하라. 민주당에서 발의하면 진짜 동의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하면서 지금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국 ETF는 그런 용도로 띄운 것이고 뭐 마땅히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리를 만들어내는 TF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는데 동의를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친한계와 친윤계로 갈려져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겁니다. 지금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들을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자꾸 이 얘기를 그럼 공수처 수사 보고할까 이런 쪽으로 빠지고 있던데요. 예. 뭐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겠죠. 본인은 입으로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 최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그 궁금증, 국민의 어떤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했었죠. 또 그걸 통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되는데 또 약간의 도움도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에 대한 핸들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당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어쨌든 당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틈새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저는 정면 돌파를 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 예.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타협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요구했던 당의 변화와 개혁과는 멀어지는 것 혹은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의 대선 가도에도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되고 정면 돌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아직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대선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실은 이 국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다수의 정치권의 인사들은 당대표 출마하는 게 무리다. 출마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권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는데 본인이 당내 세력, 제세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사실은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당대표에 나갔고 지지율은 질질질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도 저는 결국은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이런 타협과 어떤 이 뭐랄까
어정쩡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산재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들이 다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이게 이 시발점에서 자칫 정면 돌파를 안 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한동훈의 대권 가도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차별화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이끌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분명히 물러설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최고위 내부에서도 약간의 견제들이 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뭐 정규로 가면 이 부분도 약간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견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지. 글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딜레마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얘기 나오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까지 다 같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겠다고 덤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전당대회가 서로 막 총을 쏘는 이런 이제 전쟁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내부적으로 그러면 잠시 지금 휴지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휴지기라는 게 평화협정을 맺은 휴지기라기보다는 잠시 지금 총을 쏘지 않는 상황, 그냥 잠시 휴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시 거기에 총구를 누구를 향해서 쏘느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최상병 특검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좀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났던 것처럼 그걸 어찌 보면 대통령실하고 친윤계에서 큰 잡음 없이 누르고 넘어가 준 거잖아요. 그 다음의 태도는 뭐냐면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지켜보겠다 이 수준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당내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게 만만한 작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좌충우돌이나 아니면 불협화음, 잡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어느 시점에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리더십이 점점점 훼손이 돼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그때 저는 다시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그냥 말꼬리 막 흐리면서 도망 다니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 받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후폭풍을 우려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은 점점 추락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풀어가는 모습들을 국민들하고 지지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방법도 말씀하셔야죠. 네, 마지막 뭐 이제 질문. 예. 수동적이나 능동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인 요구도 비등한 상황이고 또 이걸 받지 않았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당 그리고 이 정권 자체가 국민적인 비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대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잘 만들어 가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하시는 건데 비춰지는 것은 그러니까 대중의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당대표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로 모양을 취하는 것이 저는 뭐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참모나 아니면 뭐 이런 인물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역할을 결국은 한동훈 당대표가 십자가를 매는 심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양자 간의 파국을 부를지라도 그걸 하지 않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요즘 하고 있는 행보도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정치인이 민심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결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그 보수주의에 기반한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당의 유일한 인물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이게 일반적인 이게 평론이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로. 결국은 아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피하고 돌아가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의 여모, 이모저모 저희 두 분의 평론가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